안녕하세요. 달정TV의 짱입니다. 친구들 안녕! 제가 오늘은 어린이 조선일보라는 신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이 신문은 나는 AI다. 여러분 AI가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인공지능이에요. 자, 그러면 이 AI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말을 뱉는 인공지능. 이루다는 IT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달 23일 출시한 AI 챗봇입니다. 20대 여성이라는 설정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누구나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죠. 출시 2주 만에 75만 명의 사용자가 몰릴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루다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거는 이 인공지능의 20대 여성을 설정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SNS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고 이제 판매하고 2주 만에 75만 명의 사용자가 몰릴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대요.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하지만 지난 11일 서비스는 급히 중단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몇 가지 윤리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흑인, 동성애자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생각을 묻자 혐오 발언을 겁짐없이 쏟아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라는 뜻은 장애인, 흑인, 동성애자 같이 쏟아냈습니다. 끔찍하다, 소름 끼친다, 징그럽다고 당당하게 말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쵸? 이루다는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약 1억 건 카카오톡 대화를 읽혀 알고리즘에 따라 대화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이 데이터 속 편향된 표현을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데이터 속에서 편향된 표현이란 이제 나쁜 표현 그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래요. 그래서 장애인, 흑인, 동성애자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대한 생각을 끔찍하다, 소름 끼치다, 징그럽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것이래요. 자, 카카오톡 대화의 출처도는 도마에 올랐습니다. 스케일터랩 이전에 출시한 다른 서비스에서 수집해둔 일반 카카오톡 데이터를 동의 없이 개발해 활용했습니다. 이루다는 대화 중 이 내용을 가감 없이 노출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이메일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이름, 주소, 이메일,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막 과감없이 노출해버리면 여러분 안 되죠. 나중에 뭐 해킹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자, 마지막 논란은 사용자의 이용 태도입니다. 일부 사용자가 음담 패설을 건네며 이루다를 성희롱한 것입니다. 이루다는 이 대화 패턴을 또 학습했고요. 이 사용자의 태도가 일부 사용자가 여러분 성희롱, 성폭행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 같이 성에 대한 나쁜 말을 막 건네며 이루다를 성희롱했대요. 근데 하필 이루다는 또 이 패턴을 학습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도덕적인 AI 개발, 인간의 숙제. 외국에서도 이미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AI 챗봇 테이는 대량 학살에 찬성한다, 유대인이 싫다는 막말을 뱉었고 결국 16시간 만에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아마존 2018년 직원 채용에 활용하던 AI를 폐기했습니다. 아이고, 얘도 이루다처럼 똑같이 대량 학살에 찬성한다, 유대인이 싫다 이런 막말을 막 뱉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중지됐어요. 테이라는 AI 로봇이요.
이렇게 AI의 도덕적인 문제가 여러 번 불거지면서 각 정부와 국제기구, 개별 기업 등은 서둘러 AI 윤리 원칙을 제정하는 등 이 윤리 원칙이란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로봇에게는 제 3대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로봇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일단 말해드릴게요. 윤리 원칙을 제정하는 듯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원칙 중 가장 많이 나온 주제는 공정성과 무차별성이라고 합니다. AI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차별적인 의사를 내려서는 안 되고 공정과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달 23일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기술 개발이나 활용 과정에서 인간 존엄, 사회 공공성, 기술 한목성 등 3대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다소 추상적이죠?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 수익 숙제, 일기 숙제, 독서록 숙제 이렇게 내줘. 그런 것처럼 지금 전문가들이 이런 원칙, 어떻게 AI를 더 완벽하게 더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한대요. 이수연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도덕적 기준이 내재된 AI를 개발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회적으로 도덕적 기본으로 도덕적 인식, 도덕적 생각, 도덕적 마음이 인식돼야 하는 AI를 개발해야 한다며 사용자 역시 또 다른 생산자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AI를 활용해야 한다. 사용자도 생산자, 내가 만든 거 이런 것에 책임을 가지고 AI를 활용해야 한다고 이소영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말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AI를 바탕으로 만드는 총 3대 원칙이 있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 인간의 존엄성 원칙.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은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우리 사람들에게 해가 끼치면 안 돼요. 사회의 공공성 원칙. 인공지능은 지능정보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여기 나오죠. 장애인, 흑인, 동성애자, 사회적 소수자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맞게 활용해야 하며 그 과정도 윤리적이어야 한다. 네.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에게 삶에 필요한 도구.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개발과 활용해야 하고 그 과정도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웠죠? 맞아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솔직히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드렸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죠?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식힐 겸 한번 재밌는 신문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여러분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피그 말리는 효과의 뜻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려드릴게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리 바꾸는 날. 제발 지혜랑 짝대기 해주세요. 고은이랑 같은 모임 되고 싶어요. 어제부터 기도했어요. 누구보다 간절하게요. 이럴 수가. 정말로 지혜와 짝이 되었어요. 게다가 고은이는 우리 모듬이에요.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지나 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이제 모듬이나 짝을 바꿀 때 내가 이 친구를 정말 하고 싶다. 이 친구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 친구랑 모듬이나 짝 됐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랑 정말 간절하게 빌었더니 된 적이 있나요? 저도 최근에 자리 바꿨는데 그렇게 된 적이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거를 피그 말리는 효과라고 해요. 법칙 뜯어보기. 피그말리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이름이에요. 피그말리오는 아름다운 여인상을 만들고 그 여인상을 사랑하게 돼요.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사랑에 감동받은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가 여인상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 뒤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형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답니다. 미국 한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한 뒤 무작위로 몇 명을 뽑았어요. 뽑힌 친구들에게는 지능이 뛰어나다고 말해줬어요. 물론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지능이 뛰어나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것처럼 행동했죠. 그랬더니 성적도 오르고 다음 지능 검사에도 뛰어난 효과가 나타났어요. 되게 멋지죠? 여러분도 뇌를 속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낙인 찍혔다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뜻은 한 번 찍히면 오래가요. 예를 들려드릴게요. 희준이는 개구쟁이에요. 수업 시간에도 까불까불. 교실 시간에도 왈가닥. 하루도 장난을 쉴 틈이 없어요. 복도에 바나나 껍질이 있어요. 아마 희준이가 놔뒀겠지? 어라? 복도에서 미나가 울고 있어요. 아마 희준이가 놀렸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희준이는 개구쟁이라고 낙인 찍혔기 때문에 친구들의 마음속, 친구들의 뇌에 그렇게 딱 낙이 찍혔기 때문에 아마도 희준이가 이랬을 거다. 희준이가 저랬을 거다. 이렇게 딱 희준이가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낙인은 불에 달고 찍는 도장이에요. 옛날에는 노예나 죄인의 몸에 불을 달군 쇠 부치를 찍었어요. 낙인 찍힌 사람이 길거리를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노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겠죠. 낙인 효과는 낙인 찍힌 사람이 계속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미국 사회학자 하워드 베커는 이런 주장도 했어요.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범죄자란 낙인을 찍으면 결국 그 범죄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해요. 네, 정말 낙인 효과는 낙인 찍힌 사람을 계속 부정적이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희준이는 개구쟁이니까 복도에 바나나 껍질이 있네? 딱 봐도 희준이가 놓았겠다. 복도에서 미나가 울고 있네? 딱 봐도 희준이가 놀렸겠다. 라며 희준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낙인 효과. 이름하여 낙인 찍혔다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생님한테 한 번씩 낙인 찍힌 적 있죠? 그런 거 같이 이런 걸 낙인 효과라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어린이 조선일보라는 신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조금 힘들었죠? 그래도 여러분이 잘 이해했을 거라고 전 믿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영어 수업으로 준비해 올 텐데요. 그거 듣고 막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봐주세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